용어나 이런 거 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그 중고거래 사용하는 그 용어들 한번 이번에는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판매글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문장으로 보면서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 함께 읽어볼까요? 네. 네. 풀박 상품. 상품 급처합니다. 예, 쿨것이 내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뭔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예요? 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아. 그 우리 신동진 아나운서는 전혀 모르시겠죠? 아, 풀박이가 풀박이. 제품 이름이다, 지금. 이게 뭐 어떤 제품 이름인 건지. 내고 말고 예. 전 다 내고 말하겠네, 내고. 내고는 내고는 아시겠어요? 알겠는데 그래. 예. 풀것이는 모르겠고 이게 모르겠어요. 예,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제가 일타 강사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풀박. 풀박은 풀박스를 줄여서 풀박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보여주셨던 제품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박스와 설명서, 보증서, 충전서 등 제품을 구매할 때 받았던 모든 구성품이 다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는 급처. 아파트 급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급히 처분. 네, 급히 처리. 맞아요. 그 말인데요. 급하게 처분한다라는 줄임말이에요. 야. 급처라는 물건들은 판매자가 빨리 판매하는 경우 가격을 내려서 올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찬스라고도 할 수 있죠. 뭐 거의 새 제품 같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바로 사야 되는 1순위 제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김선우 씨, 네. 예. 네네. 그리고 풀것이가 무슨 뜻이에요? 다음 말을 네. 살펴보겠습니다. 쿨것이. 쿨것이. 네. 쿨거라고 불리는데요. 네. 쿨거래의 줄임말이에요. 이 흐름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원하게 쿨하게 거래한다라는 뜻을 줄여서 쿨거라고 합니다. 거 뒤 문장에 내고 가능합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내고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협상을 뜻하는 네고시에이션의 줄임말로서 가격을 깎는다라는 뜻이에요. 애누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문장을 정리해보면 구성품이 모두 들어있는 제품인데 급하게 판매하니 많은 것들을 따지지 않고 바로 구매하면 가격을 낮춰주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네요. 이 물건은 그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임자죠. 그렇죠. 네. 눈여겨봐야 할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어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어허. 네. 두 번째 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글일까요? 거파로 끝을 합니다. 끌어올합니다. 끌어올합니다. 네. 교신 가능. 찔러보기는 사양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교신은 가능한데 어려워요. 찔러보기는 사양한다. 이게 교신하는데 찔러보기는 안 하겠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서로 이렇게 문맥이 좀 상충되는 것 이상해요. 같은데 외계어 이건 같아요. 또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거파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거래를 약속했는데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마음이 바뀌었을 때 거래가 파기됐다라고 하죠. 그거를 줄임말로 거파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요즘 줄임말을 엄청 많이 쓴다지만 정말 진짜 별걸 다 줄, 별 다 줄. 별걸 다 줄인다 진짜. 별다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배워야 합니다. 네. 네. 다음에는 끌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전에 올렸던 글을 다시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또 교환 신청을 네. 할 때를 네. 교신이라고 합니다. 물물 교환이라고 보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가격 물건과 교환이 가능하니 제시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하지만 찔러보기는 금지, 쿨거래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살 것처럼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물어보고 구매하지 않는 매너 없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풀어보면 거래가 취소되어 글을 다시 올립니다. 네. 물물 교환이 가능하니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가 확실하신 분들만 연락 주세요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야, 네. 근데 이제 뭐 물건은 이제 구매할 때는 사실 뭘 좀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찔러보기는 사양한다고 하니까 그 적정선이 어디인지 아무튼 맞아요. 뭐 하다 보면 또 요령이 생기겠죠. 네, 그렇죠. 오늘 배운 중고거래 용어들을 잘 기억해두면 물건 사고 팔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글쓰기가 이제 완벽하게 저희가 이제 끝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더 해보면 될까요? 이제 물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요. 와. 이번에는 또 거래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니까 제가 준비해온 요 니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사진을 좀 아, 찍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남상희 제가 씨가 여기에 또 네. 일단 놓아두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뭐
사보기만 했지 팔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거 선생님 폰 아유 좋은 거 쓰시네. 근데 사실 사진 찍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편하게 찍으시면 돼요. 네 편하게. 그럼 여기 상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이즈와 상표 여기 태그를 딱 찍. 오, 전문가신데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좀 쫙 펼쳐봐야 전체적인 그림을 네. 전체적인 됩니다. 느낌이 나오게. 자. 네. 잘 찍네. 네. 찍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약간 패셔너블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좀 접어줘요. 예. 약간 이렇게 그렇지, 막 그렇지, 네, 이런 거 막 하더라고요. 막 이런 그렇지. 거 막 이런 거 하고 네, 자유롭게. 네. 매장에 아니, 이렇게 디스플레이된 느낌으로. 아 이런 거 다 잘 찍었다. 사고 잘 싶다. 찍으셨는데요? 사세요 좀 사고 싶어. 네. 많이. 일단 방금 그 찍은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오. 그런 식으로 네. 잘 찍으신 것 같은데요. 느낌 있네요 선생님. 네. 그렇죠? 예, 어떻게 여기서 어떻습니까? 제가 두 번째 영업 비밀 나갑니다. 네. 네. 잘못됐나요? 내가 구매자라면 물건의 정보가 잘 드러나는 사진을 찍어라. 이야. 그러니까 물건 전체가 한눈에 이렇게 탁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네. 찍으라는 건가요? 방금 선생님께서 사진을 잘 찍어주셨는데 네. 위에 나와 있는 라지 사이즈가 나오게 찍어주신 건 좋아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브랜드마다 라지라고 해도 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는 이것만 찍기보다는 네. 뭘 이 찍어야 되나요? 안을 보시면 상세 수치 사이즈 정보가 여기 나옵니다. 아, 라벨에 쓰여진 자세한 수치요. 아. 이거를 추가적으로 찍어주시면 내가 이 옷을 샀을 때 나에게 크겠구나, 작겠구나, 알맞겠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전달이 되겠죠? 네. 네. 실측표, 실측 사진을 찍어주는 거네요. 아니, 근데 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저도 계속 보다가 뭐 자꾸 신기한데,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참 못 찍어요. 너무 못 찍어서, 이게 잘 찍어야지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무슨 잘 찍는 이런 요령 같은 것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초간단 팁을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흔히 우리가 집에서 볼 수 있는 이 흰색 페이지예요. 네. 이게 없으신 분들은 달력 뒷장이 하얗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네, 많죠, 네. 집에 그거를 가면. 사용해 보면 될 텐데요. 예. 먼저 이 옷을 치우고요. 이 예쁜 컵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네. 이 컵을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제가요? 저 사진 잘 찍는다고 또 소문났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식탁위 같은 데 놓고 딱 되게 찍죠. 좋은데? 짜짜짜. 보통 이렇게 그렇게 탁자 위에 네. 놓고 그냥 네. 이렇게 편하게 찍는 경우가 이렇게. 많잖아요. 예. 그래 찍죠, 동상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흰 종이를 벽에 거치합니다. 벽에 벽에다가요? 거치하면 이렇게 작은 집안의 스튜디오가 되는 거죠. 아직 갸우뚱하시죠?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달력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여기 위에 제품을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다를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카메라에 비친 모습만 봐도 좀 다르긴 해요. 뭔가 반사판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프랑스제 찻잔 같아요. 오, 네. 이건 뭐 기업 광고 같은데, 기업 광고. 우와. 네. 쇼핑몰에서 파는 느낌이 드네요. 전혀 다른데요. 완전 다른데요? 네. 그렇죠. 이 컵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프린팅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평범하게 탁자 위에서 찍으면 시선이 분산되고 제품의 특징이 부각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깔끔한 배경지를 바탕으로 찍으면 더 잘 전달이 되고 구미가 당기겠죠. 야, 찻잔의 사진이 뭐 하얀 그 종이 보드 하나 됐을 뿐인데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네요. 모두가 사진 작가가 될 수 예. 있습니다. 아까 그 옷 사진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보면서 그 마저 또 이야기도 해볼까요? 네, 김건 선생님께서 찍은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아, 또 느낌이 다르네요. 다르다, 완전히. 기본적으로 옷의 네. 색상이 묻히지 않도록 하얀색 배경이 기본적으로 좋고요. 아, 네. 단 하얀색 제품일 때는 또 반대로 검정색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아까 말씀했던 상세 정보 나오는 네. 게. 상세 정보를 포함하시고 네.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추가해 주시면 아. 오히려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야, 일명 알겠습니다. 말하는 이렇게 착샷. 요령을 배우니까 구매 욕구가 확 올라오는데 A4 용지 하나만 깨끗한 거 있어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멋진 네. 상품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니까 판매해 보시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꿀팁도 한번 알려주실까 살펴볼까요?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세 번째 꿀팁은 네. 바로 이겁니다. 계륵 같은 물건을 놓치지 말아라. 네, 보시면 네. 제가 이렇게
말 그대로 나는 안 쓸 것 같은데 너무 멀쩡해서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들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일 파티 때 쓰는 일회용 고깔 모자 있죠. 네. 다들 한 번 사진만 찍고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생일까지 이걸 갖고 계시는 분들은 1년 없습니다. 동안. 거의 없죠. 몇 번 이렇게 놓고 그날을 추억하다가 버리곤 하죠. 근데 너무 새 것이고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같은 경우는 2,000원에 구매했다면 500원에 올리시면 바로 팔립니다. 물론 이것들은 근처 사는 분들에게 직거래로 해야지 일이 되지 않고 또 이걸 제가 갖고 있으면 영원의 쓰레기인데 이걸 판매하면 500원에 가치가 되는 거니까 네. 이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이게 또 네. 안 살 마음이 있다가도 이게 또 가격이 싸다 그러면 또 마음이 예. 좀 바뀌어요. 그리고 뭐 삽니다. 싸게 팔면. 예. 누구나 생일은 돌아오니까요. 네. 중고 거래의 가장 그 재미있는 특징이 싸면 뭐든지 팔려요. 맞아요. 네. 그냥 그 나눔도 있겠지만 약간 싸면 그게 좀 팔리는 게 참 재밌는데 특히 이제 저가 좋아하는 경우는 네. 이사를 가게 되거나 아. 뭐 이럴 때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물건은 될 때. 멀쩡한데 맞아. 공간이 안 맞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조화가 맞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삿날에 내려놓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때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특히 이제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가구나 가전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구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아울렛 행사를 한번 합니다. 오. 저런 스튜디오 하나 만들어가지고 팔 네. 것들을 일렬로 다 찍은 다음에 그 차에 싣고 다니는 거죠. 언제 어디서 연락 올지 모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트렁크에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사실 필요 없는 것들,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좀 줄여가지고 이제 내 방은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내 계좌는 맥시멈리스트가 되자. 이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이 차는 네. 이제 중고거래 그 매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연락 오면 이제 바로바로 그 팔수 있게. 출퇴근 거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놓고 가고 요즘 비대면도 많이 해요. 맞아요. 네, 그럼 네. 어디다 약속된 장소에 놓고 이제 인증하고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사실 네. 진짜 보면은 네. 샴푸, 린스 이런 생활용품 파시는 분들도 있고 참치캔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시중 가격보다 싸게 되면 일단 눈은 한번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계속해서 노하우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노하우를 공개할 건데요. 네. 마지막 노하우는 이겁니다. 네, 연령별 맞춤 시간대를 공략해라.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판매글을 올릴 때 이게 필요할 것 같은 주 고객층을 상상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접시라든가 그릇 같은 생활용품들은 어머니들이 많이 사시겠죠? 예. 그럼 어머니들이 주로 어느 시간에 중고 거래를 할까요? 자녀들 통학시키고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일 하다가 남은 시간에 쓱 필요한 걸 둘러보는 거죠. 그때를 놓치지 마라라는 말이고요. 반면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대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우리 집 역 앞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쿨거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타겟층을 맞춰서 시간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야, 이렇게 또 팁을 또 공부하니까 저도 네.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사보기만 했는데 저기 있는 저 홍삼 세트 있잖아요. 네. 저런 거 S급 홍삼 세트 급처 오. 이렇게 하면 뭐 금방 팔릴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 남상희 씨 잠깐만요. 왜요? 자, 저런 물건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안 돼요? 아니, 홍삼이 뭐 잘못했나요? 자, 어쨌든. 홍삼, 네. 유산균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가 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뭐 있습니다. 아무거나 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 네. 중고거래를 할 수 없는 품목들이 법적으로 일부 품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홍삼이라든지 뭐 유산균, 비타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니까 영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소분한 거고 직접 만든 거거든요. 영업 신고 없이 판매할 수도 없고요. 약국에서 하는 의약품 같은 것들로 약사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함부로 팔면 안 되고 의료기기도 안 됩니다. 다만 의료기기 중에 뭐 전자체온기 같은 거 면제된 거 있어요. 판매 신고 면제된 거 이런 것들은 중고 제품을 판매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는 의료기기 같은 것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이거 네. 함부로 이제 팔 수가 없군요. 근데 이 거래할 수 없는 것들 그렇다면 뭐 또 있을까요? 자, 대표적인 게 있는데 화장품 말고 샘플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 화장품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견본품이라든지 샘플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없도록 화장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짜로 받아서 그런가요? 공짜로 받기도 하고요. 그거를 덜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걸 못하도록 해 있는데 일부 그렇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화장품에 또 성분 같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서 화장품
화장품법 제16조에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화장품 중에 필요 없으니까 덜어서 파는 것도 사실상 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화장품 샘플도 안 되고 네. 덜어서 따로 파는 것도 안 안 됩니다.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얼핏 듣기로는 안경도 맞아요. 이 판매를 할 수가 없다고. 안경 지금 이 안경도 중고 거래 그 금지 품목인데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안경은 안경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측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안경사 관련 법률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의약품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렌즈 같은 경우도 함부로 팔면 안 되고요. 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 렌즈 같은 것들은 시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 기사 관련된 법에서 전문가가 아닌 개인은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선글라스는요? 선글라스도 판매하면 안 되나요? 그럼 뭐 전문가분께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네. 결국 변수는 도수예요. 네, 도수가 있으면 우리 연말정산할 때 그 안경 같은 게 의료비 공제가 되잖아요. 그 말인 것은 이제 의료 제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도수가 없으면 그냥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선글라스냐 안경이냐 차이가 아니라 도수가 있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좀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았는데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직구한 전자제품들, 네, 네. 타블렛 PC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인이 쓰는 건 괜찮은데 그걸 다시 팔 수는 없어요. 재파는 거. 예, 그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가 되려면 KC 마크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전파 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국내 발매가 안 된 것들은 인증이 없기 때문에 부적합 상품이라서 근데 좀 거래가 되는 건 좀 사실이긴 하죠. 예. 알 없는 안경 같은 경우는 뭐 팔매가 괜찮죠. 네, 액세서리니까요. 그렇게 되면. 하겠네요. 네, 도수가 없거나. 네, 네, 알겠습니다. 선글라스에 도수가 들어가면 의료기기가 된다는 점 꼭 알아두면 좋겠네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 좀 복잡해서 이걸 다 하나하나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현주 선생님?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플랫폼 위주인데 예전에는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할 때는 금지 품목들이 다 게시판에 정리가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운영진들이 또 제재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제 의료 제품이라든지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식품 안전 나라라든가 아니면 의약품 안전 나라,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고에 가시면 어떤 항목들이 정리이 돼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판매자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몰라서 그동안 이제 중고로 사고 파는 분들 이제 계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알고 네.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중고거래 사이트도 몇 군데 이렇게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트도 나에게 맞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요. 네네. 저 같은 경우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군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저기 한 서너 군데 이상 알아보는데 사실 저는 이제 고미술품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 올라온 게 저기 또 올라오곤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데 괜찮게 하는 거죠.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고거래 사이트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고 팔 물건과 거래 방법에 맞게 이용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같이 이제 중고거래 초보자들을 위해서 사이트별로 특징을 이제 알아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은 나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짠. 국내 최대 규모. 이건 뭐 규모만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네요. 네. 사실 뭐 지원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화로운 곳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예, 특히 플랫폼이 지금은 이제 어플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예전에는 그런 게 없던 시절부터 이제 포털 안에서 카페 커뮤니티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굉장히 전국적이에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많은 카테고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없으면 그냥 없다고 보셔도 돼요. 찾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없다. 그러면 이 나라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대신에 이제 대부분 이제 근처가 아니고 맞아. 좀 이제 원거리가 많기 때문에 네. 네. 택배가 좀 많이 거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좀 발생을 하죠. 뭐 벽돌이 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사기. 거기서 다 출발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네.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플랫폼 측에서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네이버 아이디 같은 게 사진 위에 자동으로 입혀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인증하는 거라든지 안전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는 많이 지원을 해줘서 조금만 이제 준비를 좀 하면 많은 사기를 좀 피할 수가 있게 됐어요. 네, 네. 규모가 큰 게 장점이기도 하면서 또 단점도 되네요. 네.